심플한 집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기용품들을 다 채우고 가구 배치도 바뀔 것 같아서 그냥 기록 겸 이번 영상을 남겨보려고 해요. 그리고 깔끔한 주방을 유지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같은 종류별로 모아서 서랍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컵은 컵끼리, 그리고 반찬 그릇은 반찬 그릇끼리, 그리고 식기류는 식기류끼리 서랍을 열었을 때 훨씬 깔끔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주로 머그컵을 모아놓은 곳이고 그 바로 아래 칸에는 집은 와인잔이 많은데 신랑이 와인을 좋아해가지고 와인 글라스 선물을 많이 받기도 했고, 그리고 플라스틱과 유리 중간 창질을 가진 이런 와인잔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안 깨져요. 그리고 이런 거는 보통 음료수 같은 거 마실 때 이 귀여운 그릇들도 주스나 일반적인 음료 같은 거 마실 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랍의 가장 아래 칸에는 제가 쓰는 조리 도구들을 모아놨는데 야채 다짐기고요. 여기 있는 주먹밥 틀입니다. 이거 다이소에서 구매한 건데 정말 주먹밥 잘 만들어줘요. 여기는 제 반찬 그릇을 모아놓는 공간들인데 아래쪽은 유리 그릇들을 모아놨고 이쪽에다가는 플라스틱 통들을 모아놨어요. 역시나 같은 용도의 물건들끼리 모아놓으니까 훨씬 더 깔끔해 보여요. 수납 공간이 부족할 때의 꿀팁은 그릇들의 부피를 최대한 줄이는 건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겹쳐서 쓸 수 있는 통이나 최소한 쌓았을 때 이렇게 안정감 있게 쌓아서 최대한 빽빽하게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릇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저는 유리 그릇 같은 경우에는 이 라겐나 그릇을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고, 역시나 뚜껑은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인덕션 바로 옆에는 요리할 때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프라이팬들을 모아놨거든요. 프라이팬 거치대가 없는 경우에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쌓아서 보관을 하게 되면 벽면과 프라이팬 코팅면이 닿아가지고 프라이팬에 기스가 나거나 이 칠이 벗겨지거나 코팅이 벗겨져가지고 또 코팅이 벗겨지면 발암물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프라이팬 수명을 굉장히 닳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팬 위에 이런 고무 커버 같은 걸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프라이팬을 올려놓고 또 그 위에도 이런 커버를 하나 올리고 이렇게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프라이팬을 보관하면 서로가 서로 맞닿지 않아가지고 코팅이 벗겨진다거나 기스가 나지 않게 보관을 할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쌓아서 보관했을 때는 아래에 있는 그릇들을 빼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반 트레이를 중간에 이용하면은 위에 그 붕 떠있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추가적으로 그릇을 꺼낼 때도 이렇게 한 번에 꺼낼 수 있어서 훨씬 편해요. 그리고 부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3가지만 없으면 돼요. 첫 번째가 물때, 두 번째가 곰팡이 세균. 곰팡이랑 세균이 있으면 무조건 주방에서 악취가 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찌든 때. 이렇게 바로 안 닦아줄 경우에 물때가 남거든요. 근데 매번 행주로 닦는 게 귀찮아서 저는 이런 작은 스키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작은 공간도 물기 제거하기 진짜 편해요. 슝, 슝.
이렇게 물로 헹궈가지고 걸어주면 끝. 이건 저희 집 인덕션인데 인덕션 후드 청소하는 것도 오늘 공유하도록 할게요. 찌듬때가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이 과일망 같은 거를 저는 모아두고 쓰고 있는데 얘는 재활용이 안 돼요. 사실은 일반 쓰레기에 바로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데 이거를 청소할 때 쓰면 그렇게 유용하더라고요. 스테인리스 제품 광내게 할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게 바로 여기 치약이에요. 그리고 행주도 또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렇게 시커매지고 행주에서 걸레 냄새가 나게 되는데요. 이 걸레 냄새가 나는 이유는 행주 안에서 세균이 번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균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악취와 걸레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베이킹 소다를 한 3스푼 정도 뿌려주고 세수 세제도 2번 정도 펌핑해주세요. 조물조물 행주를 조물조물 한 다음에 이 상태로 1시간 정도 방치했다가 물에 깨끗이 헹궈주면 악취 냄새도 싹 사라지고 행주도 뽀얘집니다. 스테인리스 제품은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죠? 물때가 낀다는 거. 물때가 끼면 이렇게 지저분해져요. 물때 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거는 구연산이에요. 구연산 1스푼에 물을 부어주세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아까 물때 때문에 되게 지저분했는데 지금 거의 거울 수준으로 깨끗해졌어요. 청소가 끝나면 지저분한 곳을 구석구석 닦았던 고무장갑은 이렇게 세제로 한 번씩 문질러서 마지막 소독을 해주면 청소 끝이에요. 또 그리고 주방을 조금 더 밝고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저 간접 조명이에요. 제 간접 조명 한번 꺼볼게요. 되게 어둡고 칙칙해 보이죠? 근데 간접 조명을 켜는 순간
주방의 분위기가 살아나요. 저는 이사를 할 때마다 부엌이 조금 어두워 보인다 싶고 좀 칙칙해 보이면 이렇게 직접 간접 조명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정리할 때 꿀팁 중에 하나는 이렇게 블럭 맞추듯이 사이즈를 끼워 맞춰서 가지런히 정리를 하면 조금 더 정돈돼 보이고, 그리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물건 찾기도 조금 더 수월해요. 이렇게 사이즈에 맞는 바구니를 먼저 서랍 속에 넣고 물건은 차곡차곡 넣으면 역시나 물건들을 한눈에 찾기도 편하고, 그리고 수납 공간도 넉넉해지고, 그리고 서랍이 지저분해지지 않아요. 짜라란! 스테인된 김치냉장고. 여기서 제가 가장 잘 쓰고 있는 브랜드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코레 제품이에요. 일단 삽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그릇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하기도 힘들고 은근 손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아기를 봐야 돼가지고 더 손목 보호에 힘을 써야 되는데 너무 무거운 그릇은 아무리 예쁘더라도 잘 안 꺼내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그릇은 사실 이거는 브랜드가 없고 그냥 네이버 스토어나 쿠팡 같은 데서 산 건데, 얘가 진짜 좋은 게 전자레인지 되고 오븐도 되고 에어프라이어에 넣었을 때도 환경 호르몬 걱정 없이 음식을 데울 수 있어서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전기세 많이 나와서 잘 안 써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잘 쓰는 거는 요 광주요 제품들. 광주요도 그릇이 굉장히 가벼운 편이고, 그리고 음식을 담았을 때 정갈하고 깔끔해요. 그리고 제가 또 잘 쓰고 있는 제품은 나무 도마예요. 양면 도마예요. 그래서 이쪽은 나무 재질로 되어 있고 반대편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기가 태어나면 이 스테인리스 쪽에서는 유아식을 많이 만들 것 같고, 그리고 둘 다 좋은 게 미세 플라스틱 걱정이 없고 환경 호르몬 걱정이 없다는 게 되게 좋았고, 특이하고 좋은 게 칼갈이가 같이 붙어 있어요. 칼을 갈아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 도시락통은 자주에서 사가지고 굉장히 잘 쓰고 있는 도시락통인데, 이렇게 스덴 제품을 이용해가지고 남편 도시락을 종종 싸주고, 일단 전자레인지도 되게 좋고 그리고 보온도 잘 되는 편이어가지고 사용하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무슨 칼 쓰는지 여쭤보시는 분도 있어서 잠깐 소개해보자면, 저는 조리용 칼로 henkel 칼 세트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무게감은 약간 있긴 한데 정말 잘 썰리고 칼갈이도 같이 들어있고요. 제가 지금 3년 동안 정착한 프라이팬은, 그리고 이게 프라이팬이 아무리 처음엔 좋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코팅이 벗겨지면서 음식이 엉겨붙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코팅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런지 제가 이거를 지금 거의 2년 정도 썼는데도 코팅이 아직도 거의 새 것처럼 멀쩡하고 음식이 달라붙지 않아서 정말 좋아요. 나무 그립감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이 네모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 손잡이 쪽이 다 벗겨졌어요. 제보다 더 오래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손잡이 부분도 하나도 벗겨짐 없이 잘 유지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냄비를 두는 공간을 소개해드려 볼게요. 워낙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난 제품이라 좋긴 좋은데 문제는 무겁고 너무 비싸요.
진짜 좋은 건 음식이 정말 안 눌러붙어요. 약간 무쇠 냄비 비슷한 그립감과 무게가 있긴 한데 그래서 이 냄비 하나로 솥밥이 돼요. 그리고 제 조리도구 보관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인덕션과 가까운 위치에 조리도구를 두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을 두고 있어요. 이 새집게 같은 경우에는 가끔 프라이팬을 긁어먹어서 고무로 된 집게 하나 더 구비해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휘저어야 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고무 제품으로 된 프라이팬을 사용하고 있고, 이 가위가 좋은 점은 세척할 때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가지고 세척이 되게 편리하고 음식물이 이 사이에 끼지 않는다는 거? 사실상 대부분의 요리는 저는 이거 2개로 끝내고 있어요. 역시나 다이소에서 사온 그 노른자 물리기. 이것도 가끔씩 유용하게 쓰고 있고, 역시나 다이소에서 사온 채칼이 가장 성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칼 2개도 굉장히 감자 벗길 때나 양배추 썰 때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인테리어용으로 그냥 예뻐서 구매한 그릇들을 소개해드려 볼게요. 브랜드는 딱히 없지만 샌드위치나 파스타 같은 거 올려놨을 때 음식이 맛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터링 문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생일 선물 받은 오데트 제품인데 이렇게 컵 받침을 해가지고 커피를 마시거나 여기다가 스프를 담아 먹어도 되고, 그리고 시리얼 그릇으로도 요즘에 먹고 있고 예쁘죠? 모던하우스에서 세일하길래 집어온 건데 이거 파스타 보울 하나에 4,900원에 주웠어요. 이번에는 예쁘지만 비추천하는 식기구들을 이야기해볼게요. 노리다케 하나사라사 제품인데 너무 예쁘지만 문제는 전자레인지도 안 되고 당연히 오븐도 안 되고 에어프라이어 안 되고 식기세척기도 안 돼요. 못 모르고 이걸 전자레인지 돌렸다가 이 금장이 그 열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시커멓게 변했더라고요. 지금도 잘 쓰고 있는 시리쿠스 제품. 이거는 약간 넓은 접시 버전이고, 이게 앞접시 버전. 그리고 2번째로 피해야 할 식기구는 잘 깨지는 그릇, 그리고 설거지하기 힘든 그릇.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거 여기 얘를 피해가지고 이 수세미를 넣어서 닦아야 되는데 설거지하기가 매우 힘들고 식기세척기 당연히 안 됩니다. 결국엔 예쁜 쓰레기.